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출근길 도로가 미끄럽고 매우 춥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조영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출근길 목도리와 장갑 등 방한용품을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와 영하권으로 떨어진 기온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는데요. 낮 기온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체감 기온은 영하권에 머무르는 곳 많겠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빙판길과 함께 살얼음이 낀 곳이 많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 쪽으로는 아침 안개가 낀 곳이 있겠는데요. 감속 운행 및 보행자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해안 쪽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곳 있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목요일쯤 비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형산강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 정비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7,600억 원이 투입돼 하천 제방 보강과 퇴적토 준설이 진행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에서 시작해 포항까지 이어지는 국가하천 형산강입니다.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로 홍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시민 불평과 함께 경제적 손실이 이어집니다. 최근 정부가 수해 예방을 위해 형산강의 환경정비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형산강 정비의 필요성을 정부에 끊임없이 요청했고 200년 빈도 홍수 발생 시 경주에선 2,100여 헥타르가 범람할 것으로 분석한 경북도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2029년까지 7,600억 원을 투입해 형산강 환경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형산강 정비 주요 사업은 하천 제방 49.8km를 보강하고 하천에 쌓여있는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입니다. 수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도 준설과 하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 하천 정비 사업 중에서는 제방 보강도 하고 준설량을 920만 누배 정비하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형산강 제방 보강에 맞춰 경주 서천교와 동대교 등 형산강 7개 교량을 현재보다 1m씩 더 높여 다시 설치합니다. 형산강 정비와 함께 경주시는 형산강으로 합류하는 지방 하천에 대해서도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워 수해 예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방 하천도 형산강 배수 영향 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 지류 부분도 일부 구간 이제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2022년 신형산강 프로젝트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32년까지 3,300억 원을 투입해 생태공원과 둘레길, 신라정원 등이 들어서는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도 추진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시가 지난해 계약원가 심사를 통해 117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원가 심사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 산정과 공법 선택, 설계 변경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하는 것입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계약원가 심사를 통해 공사 96억 원과 용역 15억 원, 보조금 3억 원 등 117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나무의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 진단을 받듯이 나무도 지난해부터는 법적으로 나무의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북 지역에는 나무의사를 양성할 교육기관이 한 곳도 없는데요. 국립안동대가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에 도전합니다. 이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기를 잃은 소나무, 장가지를 잘라 진단해봅니다. 시들어서 잎이 아래로 쳐져 있고 이렇게 노랗게 말라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소나무 재선충에 의한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 나을 수 있듯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나무를 알맞게 치료하는 일. 지난해부터는 나무의사 국가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만이 수목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식물보호기사 등의 자격증만 있으면 진료를 할 수 있다 보니 부적절한 약제 사용으로 인한 진료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경북에는 나무의사를 양성할 교육기관이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는 수목진료에 필요한 수목병리학 등 기초학문을 배울 수 있는 관련 학과가 있는 만큼 경북 최초의 나무의사 양성기관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산림과학과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졌고요. 그 전에 이제 식물의학과라든지 뭐 관련된 학과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학과들이 같이 협업해서 한다고 하면 나무의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데 상당한 이점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현재 이제 경북 지역에 나무의사 과정이 없기 때문에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에 도전하는 안동대에 남부지방산림청이 힘을 보탭니다. 접근이 쉽고 수목 종류가 다양한 안동시 기란면의 구규림을 수목 진료 실습에 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후 경북 도내 27억 헥타르의 구규림에 대한 연구 개발과 자료 교류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광대한 면적의 산림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쌓은 경험을 학문적으로 분석이 됨으로써 보다 더 발전된 산림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청은 오는 2월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경북에 한 곳 지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지자체 가운데 울릉군과 대구, 서구 등 9곳의 인구가 늘어난 요인으로 주거 환경 개선이 꼽히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대구 서구는 전년도보다 4,261명 늘어 최다 인구 증가 지역에 올랐고 울릉군은 9,077명으로 81명 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생활인구 본격 적용 등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하나 없는 대구의 현실도 무시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교육부의 2022년 졸업자 통계조사 취업률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는 69.2%로 9위, 경북은 67.6%로 15위를 기록했습니다. 인천과 울산, 서울, 경기, 대전, 세종, 충남이 70%를 넘으며 취업률이 높았습니다. 대구권 일반대 가운데 전국 평균 취업률 66.3%를 넘은 대학은 대구 한의대가 유일합니다. 경일대 66%, 대구 가톨릭대 62.7, 경북대 60.8, 계명대 59.7, 영남대 55.9% 순이었습니다. 할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에 눈높이 맞는 그런 지역 일자리들이 없고 그 지표가 좀 유명무실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합니다. 전문대는 일반대보다 사정이 낮습니다. 영진 전문대가 79.2%로 3,000명 이상 대규모 졸업생을 배출한 전국 전문대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대구보건대 77.7%, 영남이공대 76.2%, 대구과학대 73%, 계명문화대 64.2% 등으로 선전했습니다. 주문식 교육으로 인해서 잘 구축된 시스템과 교수님의 열정과 그리고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열심히 이렇게 운영을 했던 부분이 취업 한파 속 변변한 대기업도 거의 없는 대구 경북. 신입생 유치에만 사활을 걸 게 아니라 졸업생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대학들의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은 문화예술인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 상반기 기획 전시실을 무료로 빌려줍니다. 지역 예술가들에게 사용 우선권을 주고 타 지역 작가와 단체도 대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관 신청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을 보내거나 과메기 문화관을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 DGB 금융그룹 회장이 차기 회장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총자산 100조 원, 당기순이익 4,500억 원에 이르는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차기 회장 후보군은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임 도전 여부로 관심을 모으던 김태호 DGB 금융그룹 회장이 차기 회장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회장은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고 역동적인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며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각종 비리로 회장직에서 물러난 박인규 전 회장의 자리를 이어받은 김 회장은 그룹의 위기를 극복하고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DGB금융그룹은 김 회장이 디지털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DGB대구은행에 편중된 수익 구조를 개선해 총자산 100조 원의 금융그룹으로 도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고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명예에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 말 그룹 주주총회 이전까지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 회장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차기 회장을 선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회장 1차 후보군인 롱리스트 발표는 다음 주에 확정되는데 10명 내외가 예상됩니다. 롱리스트 후보군에는 내부 출신인 황병우 대구은행장을 비롯해 외부 은행장 출신 인사들이 거론됩니다. DGB 금융지주는 다음 달 후보 3명 안팎의 숏리스트를 정리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정해 3월 주주총회에서 4대 회장을 선임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값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기준 사과 소매 가격은 1년 전보다 31% 올랐고 배는 27.2%, 단감은 34.1% 올랐습니다. 과일값 강세를 보이는 건 지난해 기상재해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인데 사과는 전년 대비 30.3%, 배는 26.8%, 단감은 31.9%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 유통업계와 협력해 공급을 확대하고 과일을 비롯한 설 성수품에 대한 할인 지원도 강화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사과값 안정을 위해 미국, 뉴질랜드와 수입 협의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경북도당이 성명을 내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현재 사과값 강세가 기상재해와 병해충 확산으로 생산량 감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물가 안정을 이유로 신선 사과를 수입하면 사과 농가의 소득 감소는 물론 다른 과일 가격도 연쇄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항시 신규 공무원 75명이 지난 10일 임용장을 받고 공직 생활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포항시의 경우 매년 50명 안팎의 공무원이 새로 임용되는데 최근 명예퇴직자가 몰린 데다 공직을 포기하는 젊은 공무원도 늘어 예년보다 신규 공무원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은 포항시 소속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동에 배치돼 대민행정을 펼칠 예정입니다. 출근길 목도리와 장갑 등 방한용품을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와 함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지겠는데요. 강한 바람과 함께 낮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체감 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에 머무르는 곳 많겠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빙판길과 함께 살얼음 낀 지역이 많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으로는 아침 안개도 끼겠는데요. 감속 운행 및 보행자 안전사고에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해안 쪽으로는 풍랑주의보 내려진 곳 있겠고요. 울릉도 독도 지역은 오전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부분 맑은 하늘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를 보시면 대구, 경북 맑은 가운데 바다 쪽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먼 바다를 중심으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자세한 날씨를 보시면 대구는 0도로 출발해서 6도가 예상이 되겠고요. 영천은 영하 0.3도로 시작해서 5도가 예상이 됩니다. 경북 북부 지역, 안동은 영하 3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4도, 봉화는 영하 4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5도가 예상이 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포항은 3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7도가 예상이 되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3도와 4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이번 반짝 추위는 내일쯤이면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목요일쯤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